아, 깊고 깊은 산중에 풍경소리 은은한데 옛 고승은 가고 없고 누각만 남았도다. 무더운 열기의 8월이 지나고 어느덧 청명한 하늘의 9월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요새는 9월도 여름의 연장이라서 가을이라 부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느낌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 가로수들이 살짝 노란물이 들고 있는 그런 시절에 점하야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도 사만의 쪼랑말 강우발입니다. 9월의 시작 첫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열의 여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산사를 한번 찾았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 송강사 되겠습니다. 송강사는 성보 사찰이라 구면서 이 한국에서 3대 또는 5대 사찰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전통 깊은 사찰입니다. 여러분도 사찰을 잘못 찾아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듯이 죽비로 실컷 뚝 까맞고 돈은 돈내로 내고 이래 되는데요. 자, 고초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유명 사찰답게 일체의 입장료도 받지 않고 이 죽비로 세리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이런 값을 하는 사찰이 옳시다. 칭찬합니다. 자,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절에 가는 것을 원래 행사 삼아 다니던 그런 시절에는 송강사 이런 곳은 주말이 되면 올라가는 이 산길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차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차량이 교행을 잘 하기가 힘들 정도로 길도 좁았고 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송강사도 그런 시절은 좀 지났고 정말 좀 불심이 있는 분들이나 좀 오시고 가족들끼리 우르르 주말 되면 오던 그런 느낌은 나지를 않습니다. 계곡이야 좀 오겠지만 부처님 보러 오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야, 제가 아무리 전국을 많이 다니지만 이런 오르막길은 정말 지약입니다. 오를 때마다 악이다 깡이다로 올라가는데요. 심지어 날씨조차 이런 폭염의 날씨에 불이람으로 가는 것은 정말 고행이 옳시다. 근데 뭐 하려고 제가 저 높은 데까지 가겠습니까? 이 절에서 선풍을 드날리시던 우리의 법정 스님이 계시던 그 암자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이래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이다 보니까 정말 멀긴 좀 멉니다. 저는 좀 지름길로 가려고 가다가 더 난코스로 올라가게 된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이렇듯 어줍지 않게 이 잔머리를 굴리려 하다가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 스님이 지금까지 잘 살아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입적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지요. 그때 제가 TV에서 이 다비식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벌써 15년이 지났다고 하니 참. 자, 저 물을 보니까 속세에 때가 씻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계곡물을 보니까 이 송강사의 조계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조계산이 880m짜리 아주 높은 산입니다. 산이 얼마나 깊었으면 주암호라고 저 큰 저수지를 끼고 있겠습니까? 송강사는
아무리 봐도 인물이 딱 나올 수밖에 없는 막 그런 풍수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쩌든 둥 매우 빡시게 이 불이람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이곳이 법정 스님이 살아계시던 그곳입니다. 그 당시 1970년대다 보니까 과거 군사 정권이었거든요. 그때 법정 스님이 이제 사회운동 이런 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는 곳마다 형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만이라도 이 체제 비판 쪽에 이 목소리를 높이면 당장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이 법정 스님도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에 부처님 같으신 분도 얼마나 심하게 따라다녀서 빡쳤으면 형사가 상부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전화를 집어 던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권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염증으로 이곳 불이람에 숨어 살면서 두문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람에서 많은 저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도 소시적에 이 법정 스님의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소유, 텅 빈 중만, 오두막 편지, 산에는 꽃이 피네. 이런 서정성이 가득한 수필집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저도 법정 스님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 시절 부러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국의 산속을 우리 스님은 다 유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국 각지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토굴이 있었다는 점.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당신께서 좋아하신 이 소설 월든의 호수를 1년에 서너 번씩 갔다고 합니다. 책도 워낙에 잘 팔리고 인기 작가에다가 불교계에서도 중요 인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도 남을 또 자신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솔직히 저는 좀 부러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경제적 자유로움 속에서도 또 스스로 가난을 음미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근데 대체로 우리 속인들은 경제적 자유가 이제 오면 이제 보통 소비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합니다. 오락이나 소비 이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선임과 우리가 이제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간혹 가다가 몇몇 사람들한테서 이제 비난도 좀 받았습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성녀가 돼가지고 해외여행을 그래 자주 가냐 이런 곱잖은 시선으로도 이제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일절 이제 월드내는 안 갔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너무 많지만 영상의 한계상 많이 소개하지는 못합니다. 파도 거의 대부분은 미담밖에 없었고 정말 참된 성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삶의 궤적을 남기고 거처만 절에 덩그러이 남아있는 송강사 불이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이 좋아요, 구독 좀 투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